퇴근 시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매일 1인 시위를 한다는 한 남성을 만났습니다. 지금 되게 늦은 시간인데 왜 선관위 앞에서 하고 계시나요? 시위한 거는 선관위에서 부정선거가 있었고 그래서 정치판도 예전하고 달라졌어요. 뭐였냐면 예전에는 서로 협력하고 서로 토의하고 이런 분위기였는데 여야가 토의가 안 하고 그냥 위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는 민주당이 된 거죠. 왜 그러면 위에서 자기들을 찍어주니까. 선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 남자도 그중 한 명입니다. 계엄 사태 이후 부정선거 의혹을 본격화한 윤석열 대통령. 이미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좀 의문이 드는 것들이 많이 있었고. 대통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선거 불신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증오하는 노태악이죠. 선거 범죄자들을 처단하지 않고서는 이 모든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탄핵 국면의 핵심 이슈로 떠오른 부정선거 의혹. 혼돈의 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설 연휴를 앞둔 지난달 25일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되는 국가 비상기도회. 윤석열 대통령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때 다시 한번 대통령으로 복직될 줄 믿습니다. 나오셨습니다. 이날 연사로 나선 이들 중 가장 눈에 띄는 인물. 정치에 한 발 떨어져 있던 전환길이 왜 이렇게 직접 집회에 나오게 되는지 아십니까? 선관위의 부정선거이라는 의혹, 그동안 음모론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제가 조사해보니까 너무나 많은 의혹과 의심을 살 만한 점이 많았습니다. 사랑으로, 대통령에 대한 사랑으로 보답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스타 강사였던 전환길 씨가 탄핵 반대 시위 전면에 나서게 된 건 부정선거 의혹 때문이었습니다. 이거는 저도 마찬가지로 알기 전에는 음모론 아닌가 했는데 실제로 음모론 아니에요. 알 사람은 다 알아요. 사전투표라든가 뭐 제2의 공간에 있잖아요. 그런 거는 사실은 통계자료 나오면 그냥 TV에 숫자 뚜뚜 나올 뿐이지. 그건 누가 해킹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숫자 조작할 수 있죠. 이날을 기점으로 그는 한국사 스타 강사에서 계엄의 정당성과 대통령의 입장을 옹호하는 대형 스피커로 거듭났습니다. 그의 영상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나갔고 구독자도 조회수도 급증했습니다. 광화문에서 열린 또 다른 탄핵 반대 집회. 젊은 층의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 신납니까? 2030들이 언제 이렇게 40, 50, 60, 70까지 세대 화합이 돼서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정부는 선관위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야당의 방해로 선관위를 제대로 털지도 못했고 감사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진실을 깨닫게 해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국민들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계몽령을 일으킨 사람이 누굽니까? 이른바 태극기 부대로 불리던 고령층 위주의 집회와 달리 급사 콘서트장을 방불케 하는 분위기 속 대통령을 연호하는 청년들. 처음에는 조금 계엄을 왜 하셨지? 뭔가 약간 이상한데? 이렇게 하다가 이제 담화문 듣고 나서 이제 젊은 층들이
이게 진짠가? 라고 하면서 스스로 막 찾아보면서 이제 깨달은 거죠.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나라가 진짜 부정선거를 했는지. 모두의 눈이 국회에 쏠려 있던 계엄의 밤. 군이 국회보다 먼저 선관위 서버실로 향했다는 사실은 많은 의문을 낳았는데요. 대통령은 뒤늦게 그 의문에 대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후 탄핵 반대 집회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된 부정선거 의혹. 해병대 자유통일 추진 본부는 계엄령 선포를 적극 지지한다. 군 관련 단체들이 유독 눈에 띄는 광화문 집회. 예비역 장성 수백 명이 회원으로 있는 대수장도 그중 하나입니다. 정치적인 사안에 관해서 예비역 장성들의 의견을 내기 위해서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모임입니다. 대수장은 2020년 21대 총선 이래 부정선거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왔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장재현 씨. 육사 졸업 후 국방부와 기무사령부에서 근무했다는 전산학 박사입니다. 그는 부정선거에 선관위 직원들이 공모했다고 주장합니다. 선관위 3,000명 중에 전산실에 있는 5놈을 전산 사기범으로 고발한 게 가장 잘한 거야 내가. 전산 사기범 5명 이름 딱 대가지고 여기서 해서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5놈이 사기범이라고 내가 고발한 거예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선 이미 유명 인사라는 장재현 박사. 가는 곳마다 알아보고 인사하는 사람들이 줄을 잇습니다. 하나, 둘, 셋. 장재현 박사님 아시죠? 부정선거 70명 찾아낸 분. 부정선거 하면은 이 박사님 모르면은 간첩이죠. 너무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박사님 유튜브만 들으면 모든 사람들이 깨어나. 장 박사가 처음 부정선거를 의심한 것은 21대 총선 개표 방송을 지켜본 5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김진태 의원이 떨어지고 오세훈이 떨어지고 나경원 후보가 막 떨어지는 거야. 야, 뭐 세상에 뭐 이럴 수가 있냐. 계속 여기다 막 몇십 명이 다지는 거야. 그리고 이 들이다 보니까 부정선거 밝히는 사람들이 막 계속 유튜브로 올리는 거야. 그저 보다 보니까 와 이거 정말 그랬구나. 신장 일동이 여기로 갔잖아. 위례는 여기로 사전 투표와 본 투표의 득표율에 차이가 나는 것이 부정선거의 증거라는 장 박사. 그는 이런 자신의 주장이 계엄 선포에 영향을 미쳤다고 믿고 있습니다. 5월 한 20일쯤인가 대수장 회장이 있을 거 아니야. 대수장 회장이 나보다 4년 선배야. 내 사무실에 와서 부정선거 좀 설명을 하래. 노상원 장군이 그날에 참석을 한 거야. 내 9월 27일 날. 계엄 사태의 막후 설계자로 의심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그도 육사 선배인 장 씨를 만나 부정선거 설명을 들었다고 합니다. 야, 네가 뭔데 이렇게 날 도와주겠냐 했더니 너 지금 뭐 하는데? 그러니까 선배 좀 바쁩니다. 그러더니. 그럼 내가 네 뭐 라인 있냐? 선배니까 네가 뭔데 도와줘? 내 동기들도 별 얘기도 못 도와주는데 네가 뭐 어떻게 도와주냐? 그랬더니 아 선배님 제가 용산에 라인이 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부정선거 시위를 벌여온 장 박사. 계엄 이후 새로운 구호가 추가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파이팅! 비상계엄을 적극 지지한다! 예, 그럼요. 만세. 응답했다. 조선시대로 말하면 필부가 왕한테 상소문 쓴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왕이 들어줬으니까 죽어도 한이 없지.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에 법원 폭동 사태까지 불러온 12.3 비상계엄. 어제로 10차까지 진행된 헌법재판소 변론기일마다 대통령 측이 언급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부정선거입니다. 검찰총장 때부터 부정선거를 의심했다는 윤 대통령.
당선자 신분이었던 3년 전에도 통계청장 출신인 여당 의원과 부정선거를 두고 설전을 벌이는가 하면 계엄 선포 당일 국회보다 선관위에 계엄군을 먼저 보낼 만큼 의심의 뿌리가 깊었던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공론화한 부정선거,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대통령이 탄핵 기로에 놓인 가운데 탄핵 반대 집회 현장에선 계엄이 부정선거 때문에 일어났다는 주장이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집회 현장에 붙어있는 전단지. QR코드를 찍어보니 한 유튜브 영상으로 연결됩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다룬 다큐멘터리의 요약본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인천 연수구 5일 재검표가 소를 제기한 지 1년도 넘어 해당 다큐멘터리를 기획한 이는 민경욱 전 국회의원. 사진과 동영상 촬영을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부정선거 주장에 앞장서 왔습니다. 미리 약속하고 사무실을 찾았지만 민 전 의원은 만나자마자 인터뷰를 거부했습니다. 이게 저거 치우시죠. 저거 치우세요. 돌리세요. 취지에 응하는 게 저희 그 싸움에 불리할 것 같다는 생각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트집 잡기 이런 데 이용될 것 같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대신 자신이 참여한 다큐멘터리를 참고해달라고 했습니다. 새 집회처럼 빳빳한 신권 투표지. 영상 속 부정선거론자들이 내세운 대표적인 근거는 재검표 현장에서 수상한 투표지들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은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사진과 영상들을 탄핵 심판의 증거로 제출하며 이들의 논리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투표함을 개함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이런 엉터리 투표지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부정선거라는 말은 쓰는 사람마다 물론 다릅니다만은 이게 좀 문제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은 제가 해왔고요. 신권다발처럼 빳빳한 투표지 묶음들이 수없이 나타났습니다. 인쇄소에서 재단되어 바로 옮겨진 것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과연 이들의 주장대로 선거 조작은 가능한 걸까? 제작진은 선관위를 찾아 투개표 과정을 그대로 시연해 선거를 둘러싼 대표적인 의혹들을 짚어보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신권 투표지의 경우 사전 투표 절차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권자가 자신의 거주지가 아닌 관 외에서 투표를 할 경우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은 다음 봉투에 넣어 봉인하고 투표함에 넣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역구 투표지는 길이가 짧아 접지 않고도 그대로 들어갑니다. 정상적인 투표 과정을 거쳐도 접히지 않는 투표지가 발견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역구 투표용지 같은 경우에는 후보자 수가 적기 때문에 접지 않고 대부분 회송용 봉투에 넣으십니다. 회송용 봉투가 다 배달이 와서 개표소에 가게 되면 당연히 접지 않은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신권과 같은 새거 같은 투표용지가 많게 마련입니다. 대법원에선 민경욱 후보 측이 추천한 감정인을 통해 문제의 투표지들을 각 유형별로 감정했습니다. 당시 감정을 맡았던 전문가를 수차례 찾아갔지만 인터뷰는 거부했습니다. 대신 그가 법원에 제출한 감정조서를 입수했습니다. 이른바 신권 투표지 중에서도 일부는 접힌 흔적이 확인됐고 같은 방식으로 인쇄된 정상 투표지로 판단된다는 것. 비지미 또는 이발이라고 불리는 재단 잔여물을 달고 있는 투표지. 네, 제가 지금 동영상 찍었습니다. 이거 한번 뒤집어 주실 수 있나요? 계속 카운팅가. 네. 6년 이동이네요. 네. 또 다른 의혹은
사전투표 용지는 이미 재단된 롤 용지에 인쇄되기 때문에 잘리다만 잔여물이 생길 수 없다는 겁니다. 관내 우편 투표를 다 모아서 나중에 그걸 개표소로 이송을 하고 또 개표소에서는 그걸 또 수천 통, 수만 통 되는 것을 단시간에 자르기 위해서 좀 저희가 개봉기라는 좀 장비를 쓰고 있거든요. 칼날. 근데 빠른 속도로 잘라야 되기 때문에 그 일부 중에 좀 약간 칼날 절단면에 닿는 애들은 그러니까 일부 투표지가 잘려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발생되고 있고. 회송용 봉투를 자동으로 잘라주는 기계를 쓰다 보면 봉투 속 투표지의 위치에 따라 여백의 일부가 잘려나가곤 한다는 것. 실제로 이런 현상은 모두 관외 사전투표지에서만 발견됐고 우리가 직접 개봉기를 사용해 시연해본 결과와도 일치했습니다. 다른 유형의 투표지들 역시 감정 결과, 인쇄 오류나 사람의 실수 등으로 발생한 것일 뿐 정상 투표지로 인정됐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 선거 부정론자들이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만은 에러는 항상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에러가 있다고 해서 부정선거인 거는 아니에요. 부정선거라고 하는 건 누군가가 이렇게 딱 그 결론을 짜놓고서 선거를 이쪽 방향으로 움직여야지 라고 작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정말 표를 바꿔치기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활동을 벌이는 게 부정선거인데 그냥 그 투표 용지에 에러가 있는 거 그런 거는 이제 항상 어디서나 있어요. 200만 표를 찍어버렸어요. 부정선거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부정선거 의혹은 각종 모임을 통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이 이겼냐? 윤석열 부정선거 아니냐? 부정선거 맞습니다. 부정선거가 없었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한 15%, 20% 이겼는데 여러분들께서 막았기 때문에 이들이 법원 판결조차 믿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법원에서 바꿔치기 됐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데다가 저희가 원하는 그런 감정이 안 됐어요. 이 부정선거 범죄 카르텔은 법원에 있는 각종 부정선거의 증거들도 바꿔치기 할 수 있는 대담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나라를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온갖 범죄를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 나쁜 놈들이에요. 대법원까지 가서 또 이렇게 다 결정이 나는 상태인데 이것을 또 거부하는 것은 첫 번째 법치주의 질서에 이제 굉장히 훼손이 되고 사법부가 본인들한테 불리한 판단을 했을 때는 뭔가 음모가 있을 거고 굉장히 어떤 한쪽으로 치우친 판사가 잘못된 판결을 했을 거고 나는 너무 억울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자들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죠. 개표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순 없을까? 대표적인 개표 의혹 근거는 바로 해킹입니다. 투표수를 임의로 조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투표지 분류기는 애초 인터넷과 연결돼 있지 않습니다. 인터넷 연결이 없으니 해킹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21대 총선 직후 선관위는 투표지 분류기와 노트북을 분해해 공개했습니다. 당시 분해된 분류기와 노트북에서는 네트워크 연결용 랜카드가 제거돼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접속해 데이터를 조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투표지 분류기는 저희가 아예 그 랜카드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와 통신이 단절돼 있고 외부와 통신이 단절돼 있기 때문에 해킹 자체가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수많은 공무원과 일반 유권자인 개표 사무원들이 있고 각 정당에서 추천한 개표 참관인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눈을 피해서 이게 후보자별로 표수를 조작한다거나 변경한다는 것은 거의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설사 분류기를 조작한다 해도 심사집계부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지난해 총선에선 한 장 한 장 헤아리는 수검표가 추가됐습니다. 분류기가 확인한 투표수를 손으로 다시 세어보는 실질적인 수개표인 셈입니다.
무엇보다 전 과정을 정당 추천 선관위원과 시민 참관인이 지켜봅니다. 투표함 바꿔치기는 어떨까? 각 정당이 추천한 선관위원들과 참관인들이 경찰과 동행해 투표함을 이송합니다. 우리는 실제 국민의힘 추천 선관위원으로 이 모든 과정에 참여했다는 경험자를 만나 확인해봤습니다. 2022년부터 네, 2022년부터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 야 내가 몇 장 바꿔치려고 해도 못 바꾸겠더라. 선관위원인데도 불구하고. 왜냐? 불가능해. 누가 날 쳐다보고 있을 줄 알고 이런 액션을 해. 거기서 어떤 부정을 그러니까 개표할 과정 중에서 부정을 한다? 정말 그거는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해 총선 당시 부정선거를 시도하는 장면이라며 온라인상에 유포된 영상. 새벽 시간 투표함 보관소에서 누군가 봉투를 투표함에 넣는 장면이 논란이 됐습니다. 관외 사전투표에서 온 우편을 지금 투입하고 있는 거죠. 정당 추천위원 2명의 입회하에 진행되는 정상적인 절차라는 것. 그 CCTV가 돌아가는 상황부터는 출입부 그러니까 들어오는 분 나가는 분 그게 다 기록이 돼요. 저희들도 나가가지고 다 기록해야 돼요. 자 이제 막죠. 그리고 이제 이게 핀 넣는 거예요. 핀을 넣고 이 봉인지로 다시 봉인합니다. 봉쇄용 잠금핀으로 잠근 투표함에는 입회한 사람들이 서명한 특수 봉인지를 부착합니다. 보관실은 지문이 등록된 자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 자석 감지기, 열선 감지기와 24시간 생중계되는 CCTV까지 3중 4중의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전 국정원 차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게 없네요. 차장님께서 대통령께 보고하신 건가요? 선관위 보고자를? 나중에 답변 드릴게요. 부정선거가 실제로 있었다라고 보시나요? 대통령은 2023년 국정원 보안점검 결과 선관위가 해킹에 무방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점검팀에서 점검한 부분은 시스템에 국한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슈가 되고 있는 부정선거와 연계되는 부분은 점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에 대한 점검만 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부정선거와 같이 전체적으로 보면 또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안을 완화한 상태로 기술적 취약점을 점검한 것일 뿐 부정선거의 흔적은 찾지 못했습니다. 보안 컨설팅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개선해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었고 실제적으로도 이 보안 컨설팅 그 결과 이후에 정부에서 상당한 돈을 지원해서 저희 선거 서버를 개선하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22대 국선이 치러졌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계속적으로 이 서버와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부정선거 주장이 지금 계속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에 개선을 요구했지만 확인할 길이 없어 계엄군을 투입했다는 윤 대통령. 하지만 선관위는 이미 지난해 총선 전에 막대한 비용을 들여 시스템을 개선했고 정당 참관인과 국정원이 합동으로 2차례에 걸쳐 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가 헌법기관이라 압수수색이나 강제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말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2020년부터 지난달 초까지 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만 181건, 그중 90% 이상이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졌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민경욱 전 의원은 또다시 부정선거 문제를 제기하며 한 통계학 정리를 인용했습니다. 저희들이 믿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증거는 통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대수의 법칙을 배웠는데요. 사전투표하고 당일투표가 반드시 동일해야 된다는 전제를 까시는 거예요? 동일은 아니고 비슷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대수의 법칙이니까 저한테 따지지 마시고 수학 교과서를 쓴 분들한테 얘기하시고요. 부정선거론자들이 핵심 근거로 내세워온 대수의 법칙은 과연 얼마나 신빙성 있는 주장일까요?
부정선거 의혹을 앞장서 주장해온 허병기 교수. 통계가 그 근거라고 얘기합니다. 만약 이게 정상적으로 일어났다면 어떻게 했냐면 당일 득표율하고 관내 사전 득표율 하면 Y는 X 해갖고요. 대각선 위로 쭉 올라갑니다. 바로 이걸 우리가 사람들이 자꾸 말하는 게 뭐냐 그러면 대수의 법칙이다. 주사위를 굴릴 때 특정 숫자가 나올 확률은 6분의 1. 대수, 즉 큰 수의 법칙은 주사위를 많이 굴릴수록 실제 확률이 6분의 1에 가까워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녹색정의당, 그다음에 국힘당은 같은 직선 위로 쭉 나와요. 그다음에 민주당은 대각선 위로 나와요. 그럼 요거는 일단 표 더하기가 일어났구나. 원래 유권자들이 투표한 투표 말고 바깥에서 유령표를 집어넣으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게 수학적으로 딱 해석해서 유도가 딱 됩니다. 국힘당 기타 후보 다. 대수의 법칙에 따르면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득표율이 비슷해야 하는데 민주당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더 크니 유령표가 더해졌단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난 보수 성향의 전문가는 현재의 투표 방식엔 대수의 법칙 자체가 적용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대수의 법칙이 성립을 하려면 표본이 랜덤하게 뽑혀야 돼요. 각 유권자들이 뭐 동전을 던져가지고 난 앞면 나오면 사전 투표하고 어떤 분은 던졌더니 뒷면 나오면은 당일 투표하고 이런 식으로 사전 투표자와 당일 투표자가 나눠줘야지 이게 사실은 랜덤하게 나눠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계 이론으로 보면 전혀 세팅 자체가 대수의 법칙을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세팅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득표율 차이는 왜 발생하는 걸까? 유권자들에게 저희가 물어봤어요. 혹시 선거일이 되면 사전투표를 하는 것을 선호하냐 당일날 본투표를 하는 걸 선호하냐 물어봤는데 정치 성향에 따라 좀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다는 거죠. 투표 방법의 선호도를 물은 여론조사 결과 애초부터 진보층과 보수층의 사전투표 참여 의사가 달랐다는 것. 황당한 게 사전투표에서 왜 보수가 적게 나오느냐를 하나의 원인으로 삼잖아요. 부정선거는 증거로. 그런데 애초에 유튜브에서 돈 벌어먹으려고 계속 사전선거를 하면은 문재인이 조작하니까 본투표하세요를 광고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런 왜곡을 가해놓은 다음에 왜 이렇게 결과가 나왔느냐라고 하는 거는 황당한 거죠. 개표 결과 또한 사전투표에선 이재명 후보가, 본투표에선 윤석열 후보가 더 많은 표를 얻었고 이는 별도로 진행된 방송 3사 출구조사와도 거의 일치했습니다. 투표 과정과는 별개로 투표하고 나오는 사람에게 누굴 찍었냐고 물어봐서 그들이 응답한 결과로 개표 결과 예측치를 산출한 것이고요. 선관위는 또 별개로 개표 결과를 산출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결과가 같다라는 것은 이 두 결과가 서로가 맞음을 검증해주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 체포 이틀째인 지난달 16일 장제원 박사를 다시 만난 곳은 중국 대사관 앞이었습니다. 와, 이거 우리 거 아니야 이거 스타프 스틸. 중국 공산당 아웃 꺼져. 중국 공산당 꺼져. 참가자들은 조직적인 부정선거가 실제로 일어났고 그 배후에 중국 공산당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부정선거 증거는 차고 넘쳐요. 그렇죠? 그거 누가 움직입니까? 중국 공산당.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 공산당을 규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 막 간첩 있는 것 같고 막 이재명 법도 막 중국 북한에 먹히기 위해 막 판 깔아놓는 막 그런 DC 분석글 같은 거 보고 막 중국에 먹힐 것 같아갖고 나라 지키려고 왔어요. 저기 선거를 다 조작을 하잖아요. 해킹을 하잖아요. 해킹. 네. 왜 남의 나라에 와서 지네가 탄핵, 내가 중국 가서 시진핑 탄핵 그러면 좋겠어요? 대통령 측이 SNS에 공개한 자필 편지입니다. 부정선거엔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며 외세 개입설에 힘을 싣는 내용. 오늘 아침 신문에도 메이저 신문사는 아니지만 연수원에 있던
중국인들 90명이 미군 부대 시설 내에 가서 조사를 받았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다 자백을 했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게 팩트이든 아니든 그런 정도의 의혹이 발생하고 있고. 대통령 측 대리인이 언급한 보도입니다. 기사의 내용은 사실일까? 탄핵 심판에서 증거로 채택된 계엄 당일 선거연수원의 CCTV 영상입니다. 출입을 통제하는 경찰만 있을 뿐 군이 연수원 내로 진입하는 모습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날 계엄군은 연수원 맞은편의 박물관 주차장에서 대기만 하다가 철수했습니다. 주한미군은 전적으로 거짓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고 미국 국방부도 가짜뉴스라고 확인했습니다. 당시 선관위 연수원에 있던 90여 명은 누구였을까? 당시에 저희가 이제 그 교육이 어떤 게 있었냐면 5급 승진자 과정이 있었고 6급 보직자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과정들을 하시는데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 생활관에서 이제 주무시고 계셨던 거죠. 이제 숙박하셨던 분들이 96명이고 그래서 그 중국인 해커 99명이 그 96명이라는 그 숫자에서 어떻게 변형이 돼서 99명까지 간 게 아닌가. 저희 건물에서 99명이 잡혀가려면 그분들밖에 없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반박이 이어지자 중국인 체포 장소로 또 다른 곳이 지목됩니다. 연수원 내의 외국인 공동주택. 해당 매체가 지목한 장소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계엄 당일 이 건물에 있었다는 선관위 직원. 이곳은 비연고 직원들의 숙소라고 했습니다. 농업진흥청에 있는 자리를 받고 그다음에 저 건물도 그냥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저희가 아무래도 선진 농업 기술이 있으니까 그 외국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이렇게 농업 기술 전수해주고 뭐 그런 기관 그런 시설로 썼나 봐요. 농업진흥청에서 그래 썼을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우리는 그런 용도로 쓰지는 않았다. 이곳에 머무르는 거주자 명단을 확보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외국인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명을 해도 부정선거와 관련된 가짜뉴스는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가짜뉴스가 너무 빨리 많이 퍼지고 있고 또 이 근처에서 유튜브 몇 명이 보인 적도 있습니다. 좀 무섭더라고요. 요즘 유튜버들 분들 너무 무서우니까 여기 방호직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퇴근하기도 하고 직원들의 안전사고나 그런 사생활 침해가 좀 많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제47대 미국 대통령 취임식을 앞둔 지난달 18일. 부정선거 주장에 앞장서온 이들이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이들이 취임식에 참석한 이유는 국내 부정선거의 상황을 트럼프 측에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한미 공조를 통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이들의 입장. 부정선거나 이런 이슈는 두 나라 국내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의회가 또 개입해 있을 가능성이 많고 하기 때문에 한미 양국이 사실은 공통적으로 해야 될 일이 많다. 여러 가지 패턴이 상당히 우리나라랑 비슷하다는 점을 서로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해킹의 주체가 차이나라는 것에 대해서도 공감을 했고 이것이 비단 우리 한국과 미국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라고 공감을 했었습니다. 부정선거의 주체로 중국이 지목된 이유는 무엇일까? We don't like to blame ourselves. We'd like to blame other people. So when something bad happens, we want a villain in the story. If you want to define North Korea as the evil villain, from time to time you have different stories, and you can add, oh, and there's this, and there's this, and there's this, and the same thing about China. If you have a narrative of a villain, you can now take a lot of gray things, some maybe that were created in an innocent way, some were maybe, normal mistakes, and interpret all of them as intentional evil points.
부정선거 음모론은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어김없이 불거졌습니다. 2002년 치러진 16대 대선. 유력 대선 후보였던 이회창 후보를 꺾고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자 개표 조작설이 확산됐습니다. 한나라당 당사를 점거한 일부 당원들은 재검표를 요구했습니다. 국민적 의혹을 사고 있는 이 전자개표 오류에 대한 의혹을 말끔히 씻어내기 위해서 스스로 수작업에 의한 재개표를 본인이 수용해야 됩니다. 이에 한나라당은 당선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대규모 재검표가 이뤄졌고 1000만 장 이상의 투표지를 수개표한 결과 지금까지 재검표 집계를 보면 득표 집계 오류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후폭풍은 거셌습니다.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대선 결과에 승복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또 일부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국민에게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2012년 박근혜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꺾은 18대 대선에서도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번 의혹 제기는 진보 진영에서 나왔습니다. 기계가 나는 분류할 수 없다고 미분류로 토해낸 표에서 박근혜 문재인의 표차가 분류된 표에서의 양 후보의 표차에 비해서 너무 크다. 실제 나와야 될 표보다 문재인 후보는 줄어들고 박근혜 후보는 늘어났는데 그 비율이 전국적으로 단 하나의 숫자 1.5로 수렴되는. 핵심 주장은 분류표에 비해 미분류표에서 박근혜 후보 표가 지나치게 많다는 것. 지금의 의혹과 근거는 비슷합니다. 뭐 라인에 이렇게 걸쳐서 찍힌다든지 뭐 바깥쪽 라인에 걸친다든지 이런 경우가 주로 미분류표로 분류기에서 나오거든요. 주로 연령이 많으신 분들이 그런 미분류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아요. 그 사실은 미분류표를 발생시킨 유권자 그룹하고 분류가 제대로 되는 이 유권자 그룹하고는 완전히 모집단이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김어준 씨는 주장은 뭐냐면 이걸 마치 미분류표가 랜덤하게 나온 것처럼 생각하고 주장을 한 거죠. 다큐멘터리에 출연했던 김상우 전 시민의 눈 대표. 그는 더 이상 부정선거 가능성을 믿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2012년 박근혜 대통령 선거 때부터 부정선거에 대한 시민적 불만들이 표출된 상태였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의혹을 제시하기 때문에 제가 호기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걸 확인해야 되겠다 하고 나섰죠. 그래서 확인한 결과 저는 다시 돌아가게 됐어요, 그 전으로. 대한민국의 선거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독보적인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걸 더 확신할 수 있었거든요. 선거 과정을 감시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시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지만 중요한 것은 의혹 제기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이 제도의 신뢰성을 보완하고 더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헌법기관을 오픈하는 것, 이것이 목적인 것과 부정선거를 통해서 누군가를 당선시키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이룩한 지금의 선거 제도를 완전히 부정해버리는, 그냥 자기 생각들만 얘기하는 건 대한민국의 이 엄청난 참정권을 흔들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하게 다른 어떤 대안이 갖고 있는 것도 아니면서 무조건 사회적 혼란만 야기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을의 활개를 치다가 수그러들던 부정선거 음모론이 대통령의 언어로 화려하게 부활한 지금 정치 혼란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국민 분열은 더욱 심화하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에 참석한 대통령 측은 전시사변에 준하는 사태란 대통령의 판단 배경에 하이브리드 전쟁이 있다. 중국이 정치적 공작을 할 수 있는 상황이란 주장을 되풀이하며 협중 정서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는 물론 사법 체계까지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지난달 19일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흥분한 지지자들이 경찰 저지선을 뚫고 법원을 공격했습니다. 한순간에 폭도로 돌변한 시민들. KBS 너만 보여주면 되잖아. 아, 그럴 수가 있다. 아, 근데 왜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야, 쉬워. 내 머리 침 내라. 내 머리 침. 3시간가량 이어진 폭동으로 경찰과 시민 9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바닥에 스탑 더 스틸 이런 구들이 선거제도와 사법부를 향한 불신이 폭력으로 변질된 현장. 경찰은 17일 기준 건조물 침입, 상해 혐의 등으로 74명을 구속 수사 중입니다. 폭동 사태 엿새 뒤 황교안 전 총리가 서울구치소 앞을 찾았습니다. 구속된 폭도들의 무료 변론을 자초한 황 전 총리. 법원으로 들어가서 대통령을 풀어달라고 외쳤습니다. 이렇게 무도하게 우리 청년들을 잡아가는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하고 이들의 모든 어려움들을 같이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는 대통령 변호인단에 합류한 뒤에도 법원을 공격한 이들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나라를 어떻게든지 나라를 지키겠다고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해서 그런 고초를 당하는 거를 그냥 모른 체 할 수 없죠. 사법체계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에 있는 법원을 지금 훼손을 하는 행사죠. 법원이 잘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젊은이들이. 예. 법원이 잘했으면 그랬겠어요. 탄핵 반대 집회에서는 헌법재판관들을 향한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인 유승수 변호사. 앞에는 좌익 빨갱이 불공정 재판관들 쭉 앉아있고 뒤에는 더불어민주당 이빨갱이 국회의원들은 야유를 보내고 있고. 아니 국민의힘은 안 나와요? 안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을 다 해체해야 돼. 여당도 탄핵 심판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모든 불공정 재판의 배후에는 민주당과 우리 법 연구회 출신 법관들의 정치, 사법 카르텔이 있습니다. 그러한 재판관들이 탄핵 심판을 했을 경우에 과연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 깨끗하게 승복할 수 있겠느냐. 이 언어라는 것은 굉장히 강한 선동의 힘을 갖습니다. 그것이 실질적인 그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치 지도자들이 이 언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떠한 결정이 나오던 간에 이것을 승복해야 한다는 메시지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잘 나오고 있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어요. 이런 법 판단을 하는 사법부에 대해서 공격을 한다면 이것은 법치주의가 실현되는 최후의 보루 마지막 단계인데 이것을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럼 재판이 뭐하러 필요하겠습니까? 그럼 법이 왜 필요 없겠죠? 그냥 내 마음에 안 들면 힘센 사람이 그냥 찍어 누르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국가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는 거예요. 국민의힘 지도부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도 애매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선거에 대해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그런 식의 여론이 많은 상황이고 또 그 부정행위를 우려하는 분들도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좀 이 선거 제도 자체를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21대 22대 총선에서 연이어 고배를 마신 김근식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가장 억울한 사람은 자신이라며 부정선거는 망상이라는 글을 SNS에 올렸다가 한동안 지지자들의 문자 폭탄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지금의 이 막 혼란 상황에서 그런 강경 지지층들의 목소리가 너무 지나치게 과잉대표되니까 그냥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몇 년 동안 그렇게 어렵게 그 끈질긴 아스팔트 우파들과 분리해냈던 우리 당의 정체성과 노선이 대통령 계엄 사태 이후에 한순간에 그냥 거기 섞여버린 거죠. 계엄을 이끈 명분 뒤에는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정선거는 어떻게 계엄의 시작이 될 수 있었을까? 부정선거에 빠지면 잘못을 인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저 보이지 않는 세력에 의해서 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부정선거로 이게 조작됐기 때문에 내 의원직을 도둑맞은 거다라고 생각하면 뭐하러 반성을 합니까? 대통령이 왜 저렇게까지 고집스럽게 민심과 싸우느냐 생각해보면 부정선거라는 뒷배가 있었던 거예요. 부정선거를 믿어버리면 민심과 싸우게 되죠. 우리는 대통령이 계엄의 이유로 든 부정선거론과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여당 국회의원 108명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부정선거라고 딱 꼬집어 이야기할 수는 없으나 중앙선거관리 시스템 자체는 신뢰하지 않는다. 좀 입장 분명하게 좀 그러네요. 제 입장 따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렇고 저렇고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통계를 내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대다수가 의견 없음 또는 무응답을 선택한 가운데 여당은 1호 당원인 대통령의 의견에 힘을 싣지도 본인들이 선출된 선거관리 시스템을 신뢰한다 말하지도 못한 채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입장을 조정하고 타협하기 위해선 과학과 진실이 전제돼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합리주의와 지성주의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다시 들여다봤다는 취임사의 한 대목입니다. 역사의 시계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그 어느 때보다 위기에 빠진 지금, 잘못된 믿음이 우리 사회를 더 이상 흔들지 않도록 여야가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현재 서버를 정말 저희가 중립적인 어떤 기관에서 확실하게 확인해서 점검해서 제기된 의혹을 제거하는 거 동의하십니까? 예, 법상의 정상적인 절차.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나 법원이 우리 서버에 대한 부분 때문에 검증을 하시겠다고 하면 검증 절차에 응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건 계엄과 관련한 형사 사건 그 수사 과정에서 이 서버에 진짜 이 부분을 보시겠다라고 한다면 압수수색 영장 발부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응할 의사가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정부도 점령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경찰을 밀어버리고 도로를 점령했습니다. 그냥 얼굴을 자꾸 찍어버릴 거야. 국민 저항권인 것입니다. 내부의 적을 척결하자.